안녕하세요. 최근 우주산업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아, 네. 파이어플라이. 달 착륙이라는 그 엄청난 성공으로 확 주목받았던 이 회사가요. 상장 후 첫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이게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적인 기술 실현하고 또 시장의 어떤 냉정한 재무 평가 이게 때로는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파이어플라이의 최신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 또 이 모든 것을 배경이 되는 그 기술적 성과 사이에 좀 복잡한 관계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 회사의 행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금부터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정말 딱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이게 뭐랄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한쪽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수치들이 보이고 있죠.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놓고 봐야 파이어플라이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을 제대로 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가장 주목했을 그 숫자들부터 한번 보죠. 첫 분기 실적인데요. 네, 그렇죠. 손실 규모가 8,030만 달러, 주당으로는 5.78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손실이 5,870만 달러였으니까 손실폭이 더 커진 셈이에요. 솔직히 첫인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맞아요. 숫자가 좀 그렇죠. 매출 역시 그렇습니다. 작년 동기 2,100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에는 1,550만 달러로 줄었고요. 네.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1,680만 달러에도 못 미쳤어요. 상장 후 초성적표인데 좀 기대했던 숫자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손실은 늘고 매출은 줄고 또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쳤으니까요. 네. 특히 이게 상장 후 처음 공개되는 실적이라서 투자자들 관심이 막 집중됐을 텐데 좀 아쉬운 결과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이 우주산업, 특히 파이어플라이처럼 발사체는 우주선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은요. 초기 단계에 정말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네. 연구개발비, 생산시설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 손실 증가가 어디서 비롯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운영 비효율 때문이냐 아니면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투자 예를 들면 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대 같은 이런 곳에 비용이 집중됐기 때문이냐 이걸 좀 구분해야 합니다. 아하. 신생 기술 기업, 특히 이렇게 좀 큰 규모의 하드웨어 기술을 다루는 곳에서는 이런 재무 패턴이 뭐랄까 성장통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걸 뭐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되겠죠.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회사 경영진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제이슨 킴 CEO 발언을 보면 발사차랑 우주선 제품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네, 그 얘기가 있었죠. 특히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요가 강해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발사 주기도 단축하고 있고 또 여러 발사체를 동시에 생산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재무 상황과는 약간 좀 다른 톤인데요. 그렇죠. 온도가 좀 다르죠? 게다가 연간 매출 목표치로 1억 3,300만 달러에서 1억 4,500만 달러 사이를 딱 제시했어요. 네. 시장 분석가들 예상치 중간값이 한 1억 3,850만 달러 정도니까 비교해보면 뭐 나름대로 시장 눈높이를 맞추거나 살짝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네네. 1분기 실적만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CEO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자신감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파이어플라이를 둘러싼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경영진의 자신감, 이게 분명 뭐 그냥 허검에 뜬 이야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들이 강조하는 국가 안보 분야의 강력한 수요, 이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우주 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우주 발사 역량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파이어플레이는 바로 이 시장을 중요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요가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국방이나 안보 관련 계약은요. 일반 상업 계약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 투자자들한테 단기적인 재무 지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안정적인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제시된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회사가 아주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걸 시사하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을 딱 고려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상당한 성장을 보여줘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죠. 확실히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정교장에서는 주가가 9.6%나 상승하면서 마감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싶었는데 실적 발표 내용이 자세히 공개된 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반대로 11%나 급락해서 43.96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확 빠졌죠.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셈인데 이런 극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복잡한 얼굴입니다. 네. 정교장 마감까지의 상승은 아마도 실적 발표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당일 같이 발표된 나사 추가 계약 소식 같은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선반영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상세한 재무 내용을 확인하니까 예상보다 큰 손실폭 그리고 매출 감소라는 현실이 드러난 거죠. 시간외 거래에서의 급락은 바로 이 현실에 대한 시장의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실 직시군요. 네. 상장 초기에는 파이어플라이가 가진 그 기술력, 특히 달 착륙 성공이라는 정말 눈부신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확 밀어 올렸습니다. 일종의 꿈에 투자한 거죠. 네, 맞아요. 첫날 분위기 대단했죠. 꿈을 현실의 재무제표 위에서 검증하는 첫 시험대였고 그 결과가 시장의 단기적인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기술적 성공과 재무적 성공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분들과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중하는 분들 사이의 시각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관점에서 이 회사를 보고 계신지에 따라 이 주가 변동성의 의미는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성공과 재무적 성공 사이의 간극이라 그 간극을 메우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그 기술력 그 자체일 텐데요. 재무 이야기와는 잠시 좀 떨어져서 올해 초 파이어플라이가 이뤄낸 정말 놀라운 성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바로 블루고스트 착륙선의 달 표면 안착 성공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뉴스였죠. 네,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었죠. 나사의 상업 달 탑재체 서비스 CLPS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달먼지와 지표 온도를 연구하는 과학 장비를 싣고 갔는데 민간 기업 주도로 온전히 성공한 최초의 상업적 달 착륙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네, 최초. 단순히 물건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걸 넘어서 달이라는 다른 천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는 기술력, 이걸 입증한 겁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성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발사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실적 발표 당일에 이 블루고스트 임무와 관련해서 나사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타이밍이 참 절묘했죠. 단순히 착륙에 성공한 것을 넘어서 초기 계약 요구사항 이상의 추가적인 과학 및 운영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한 대가라고 하니까 임무 완수 능력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 창출 능력까지 인정받은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파이어플라이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고스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시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를 넘어서 우주선 설계, 제작, 행성 간 항행, 그리고 아주 정밀한 연착륙 기술까지 정말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엔지니어링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걸 증명한 거죠. 이건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해자. 그렇죠. 둘째는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인 나사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사 CLPS 프로그램이 여러 민간 기업들에게 달 탐사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첫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는 건 앞으로 추가적인 나사 임무 수주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1,000만 달러 추가 계약은 그 신뢰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 사례죠.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단기적인 재무지표가 다소 좀 불안정하더라도 이러한 핵심 기술력과 고객 신뢰는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파이어플라이의 미래를 보실 때 바로 이 기술적 성취의 무게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단기적인 재무 숫자 뒤에 좀 가려질 수 있는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블루고스트의 달 착륙이라는 우주 탐사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기술적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파이어플라이의 저력이죠. 그렇죠. 확실한 성과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장 기업으로서 처음 내놓은 성적표에서 손실은 커지고 매출은 줄어드는 재무적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우려를 표하면서 주가 변동성으로 나타났고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것이 바로 첨단 기술 기업, 특히 파이어플라이 같이 정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기업의 전형적인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딥테크 기업의 성장 과정. 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는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그 기술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블루고스트의 성공은 그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중요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분기 실적은 아직 수익 연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현재의 재무적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단계가 다르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블루고스트 성공 같은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계약을 계속 확보하고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관리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능력,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파이어플라이를 바라보는 것은 뭐랄까? 마치 마라톤 선수가 초반 레이스에서 숨을 고르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분명 확인했지만 결승선까지 완주할 체력과 전략이 있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와 장기적인 기술 가치 및 시장 잠재력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찌 보면 흥미롭고도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혁신 기술 기업의 성장이란 것이 참 복잡하고 다면적이네요. 눈부신 기술적 성취와 또 차가운 재무적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어플라이는 국가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발사 서비스 수요, 그리고 달 착륙 성공으로 입증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재무 성과 개선이라는 시장의 압박에도 직면했죠. 과연 이 회사는 이 두 가지, 즉 장기적인 우주시장 성공을 위한 투자와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정표들은 무엇일까요? 기술적 성공이 지속 가능한 재무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지표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가 공언한 대로 발사 성공률을 유지하면서 발사 주기를 실제로 단축시켜 나가는지, 즉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입니다. 운영 효율성. 네. 둘째는 국가안보 임무를 포함해서 블루고스트 성공 이후 추가적인 계약, 특히 규모가 크거나 장기적인 계약을 확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재무적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추가 계약 확보. 그렇죠. 셋째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용 구조 개선이나 수익성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만큼이나 이제 경영 효율성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니까요. 비용 관리 능력? 네. 마지막으로 블루고스트 다음 단계의 달 탐사 임무 계획이나 현재 개발 중인 중형 발사체 베타 같은 차세대 기술 로드맵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현되는지도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술 로드맵이군요.
네, 이런 점들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파이어플라이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